교재 8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바로 표예요. 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획표, 시간표, 뭐 식단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도 보니까는 이게 가계부인가요? 가계부처럼 수익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하고 하는 거를 메모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해 봐야 돼요. 표를 얼마만 크기로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거죠. 표의 크기. 이 책에서는 지금 88쪽에 6월달 거, 7월달 거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7월달 날짜를 보시면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해가지고 밑으로부터 이렇게 날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다가 항목이 추가되는 건지, 이게 자동으로 항목 추가되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표를 늘려줘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 어차피 한 달이면 31일이고 그럼 31일로 잡을 거냐 하는 거예요. 31줄로 잡을 거냐. 근데 하루에도 항목이 하나만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비 지출 나갈 수도 있고 의료비가 지출될 수도 있고 하루에도 100개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몇 개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수정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죠. 입력에 가시면 제일 왼쪽에 표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2014를 못 열었는데. 예, 2014가 아니시면은 2010 실행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 제품 번호를 내가 못 따왔어. 거기 제품 번호 또 나옵니까? 예, 제품 번호 넣으라고 써있네.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표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5줄? 줄은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요. 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칸. 왼쪽 그 그림에 보니까 며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월별로 나눠져 있죠? 월별로 나눠져 있는데 며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칸. 칸은 4칸. 줄은 5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여기다가 며칠, 그 옆에는 항목, 수입. 예, 제일 위에는 한 줄 띄우려고 그래요. 여기는 뭐 할 거냐면 몇 월 하고 집어넣을 거거든요. 예. 사실 표 만드는 게 좀 어색하게 돼 있는데 월별로 표를 따로따로 만들려나 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입력이 혹시 이렇게 메뉴가 움팍 들어가 버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메뉴판을, 메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펼쳐져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얘를 클릭하면 열리긴 열리는데 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아무데나 더블 클릭을 하면은 메뉴가 고정되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며칠.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2일 급여 300만원, 그 다음에 6일 월세 수익금 50만원, 1 주식비가 뭐야? 식비 나갔다고? 주식을 한다는 거야? 식비를 썼다는 거야? 알 수가 있나? 98만원 썼대요. 식비가 98만 나가면 여긴 뭐 많이 쓰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치? 이제 내용이 표가 없잖아요. 집어넣을 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서 탭키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한 줄 더 생겨요. 탭키 뭔지 아시죠? 키보드 제일 왼쪽에 있어요. 탭키요. 그거 눌러보세요. 어디다가 놓고요? 저 끝에다, 제일 끝에다 놓고. 자, 3,
의류. 탭키를 누르시면 옆 칸으로 넘어가요.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옆 칸이 넘어가면서 없으면 줄이 생겨요. 통신비 56,000원. 교통비 95,000원. 네, 7월. 저 위에는 6월이죠? 제일 위에는 6월. 이건 합계. 6일. 교통비가 수익으로 생겼네요. 막 쓴 것 같아. 교통비가 290만원 들면 종일 비행기 타고 다녔나봐, 이 집은. 네, 재밌는 집이네요. 아, 가서 맨 끝에 나와야 한 칸이 늘어나. 예, 자동으로 한 줄이 늘어나요. 맨 끝칸에다. 예. 여기 급여가 지출됐어. 뭐야, 뭔 소리를 알 수가 있나? 막 쓰고 보는 거예요. 우리 88페이지 보면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고칠 줄 아셔야 되겠죠? 지금 책에서는 막 색깔 집어넣고 꾸미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안 꾸미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8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냥 입력을 해 보는 겁니다. 이 숫자에 보면 컴마가 들어가 있죠? 그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컴마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렇게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데 그건 안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그냥 명령을 걸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기 하면은 그냥 들어가고요. 이렇게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빼라 그러면 쑥 빠지고 그래요. 한글 2007까지는 기능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한글 2010 넘어가면서부터 기능이 대폭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 단위마다 쉼표 찍어주면 엑셀이 이렇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 한글에서도 그런 기능이 추가되면서 편해졌죠. 다 못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번 좀 볼게요. 89쪽을 보시면은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표 해갖고 몇 줄 몇 칸 만들래,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표 마당이라는 거 있어요. 표 마당 이런 거로 할래, 어떻게 할래, 색깔을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를 만들고 나서 이 표를 만들고 나서 이 표 만든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서 꾸며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요렇게 해서 꾸미라고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밖에서 입력에 들어가서 표를 만들어서 몇 줄 몇 칸 만들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든 표를 클릭을 하면 표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표 안에 들어가 보면 저 상단에 표 메뉴라는 게 따로 떠요.
확인해 보세요. 표라는 메뉴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아까는 도구라는 메뉴에서 끝이 났지만 표를 클릭을 하면 표 메뉴가 별도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표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죠, 여기. 얘를 종류를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막 나타나죠? 색깔별로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책에도 이렇게 하래요. 예. 책에서는 기본 모양 3번 하라 그랬는데, 기본 모양 3번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기본 1번도 지금 종류가 여러 개예요. 2번 두 줄이고요. 1번이 한 줄, 지금 7가지 항목이 있고, 예. 그게 책에서는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기본 스타일 1번 붉은 색조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누르시면 알아서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할 거 아니라고. 그 모양을 넣어야 눌러봤는데 영 아니올시다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그 표 모양 스타일에 들어가서 표 스타일에 가서 두 번째 거, 저 위에는 일반의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그냥 가로 세로 줄 쳐져 있는 거, 원래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용해 주면은 색깔 들어간 게 빠져요. 이 책에서는 색깔을 지금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며 본 거예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색깔이. 예. 또 뭐가 있냐면은요, 아까 우리 표 만들 때 여기 표마당 이거 잠깐 있었죠? 우리 교재 91쪽 보세요. 91쪽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표를 만들 때 표마당에 들어가서 어떤 거로 만들래, 어떤 식으로 만들래 골라보세요 라는 게 지금 91쪽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 일단 입력부터 하자. 꾸미는 건 나중 문제예요. 꾸미는 거 신경 쓰다가 입력 못하면 꽝이잖아요. 지금 이쁘던 안 이쁘던 간에 글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6월이면 6월이고 여기도 지금 글자가 막 꼬여버렸는데, 자 보세요. 6월이면 6월이고 7월이면 7월이고 그냥 이게 중요한 거라. 지금 글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얘를 뭐 빨간 바탕에 노랗게 칠을 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입력을 먼저 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책을 다시 좀 볼게요. 어디냐면은 92쪽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우리 4칸 만들었는데 여기 5칸 만들었어요. 5칸. 비고가 없네요. 우리는요. 우리 4칸 만들었잖아요. 그럼 칸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표 오른쪽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삐져나가겠죠. 그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지출을 반으로 쪼갤 거냐. 그러니까는 오른쪽 밖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전체를 줄일 거냐 아니면 있는 크기에다가 반투막을 내서 쓸 거냐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요렇게 블럭을 잡고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마우스를 여기 지출란이 있잖아요. 마지막 칸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쭉 지나가면 블럭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만드셨어요? 예. 여기다가 우리 뭐 해야죠? 이제는요 명령을 걸어야죠. 명령. 요건 뭘까요? 나누기, 합치기, 여기 합치기 하면 안 되지. 합치기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큰일 나. 이러면 큰일 나. 되돌려야 돼. 컨트롤 Z 눌러서 이거 되돌려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누기 표 메뉴에 보면 나누기라고 있죠? 그 세로 쓰기 옆에 그 나누기 누르면
이게 없는데 함수가 입력이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표예요 표. 표가 표를 블럭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야 메뉴가 나오든 말든 해요. 저 상단에. 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표. 표 나왔어요? 네, 표로 들어가요? 예, 표를 클릭하시면 표와 연관된 메뉴들이 쭉 보일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뭐 가로를 너비를 똑같게, 높이를 똑같게, 뭐 합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나누기가 S예요. 스플릿. 셀 나누기. 예. 요 시커먼 거 하나하나를 셀이라 그래요. 네모 하나를. 얘를 나눈다 그래서 S를 누르셔도 되고, S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거 눌러볼게요. 셀 나누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줄을 나눌래, 칸을 나눌래 물어보는데, 하늘 나누기. 그렇죠. 칸수를 클릭을 하고 줄수는 빼세요. 네. 줄수 앞에 있는 체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빼면 자동으로 칸수로 넘어가요. 근데 칸수를 증가시켜도 돼, 칸수를 선택해도 되고. 근데 줄수는 빼야죠. 그렇지. 두 칸으로 나눌 거예요, 두 칸으로. 나누기를 누르면은 짠 하고 나눠지죠. 나눠졌죠, 그렇죠. 예. 나눠놓고 보니까 영 안 이쁘네. 그렇죠, 보세요. 반토막 나버렸으니까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꾸며볼 거예요. 첫째, 6월 몇 월 며칠 하는 거는 좁아도 되거든요. 근데 마우스가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밖에 나갔다가 클릭을 하면 이 블럭이 깨져요. 밖에 나가면. 그리고 클릭하시면 돼요. 안에다가. 자, 블럭을 잡으실 때는 두 개를 잡을 때는, 여러 개를 잡을 때는, 근데 하나는 블럭을 못 잡아요. 그때는 여러 개 잡으세요. 이렇게 여러 개 잡으셨다가 클릭하면 하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시커먼 게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커먼 게 여러 개가 나오면은 여러 개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두 개든 네 개든 어떤 거든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커서만 껌벅껌벅거리잖아요. 시커먼 게 아니라. 그러면 표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마우스로 뭐가 잡혔는지 시커멓게 보였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커서만 껌뻑껌뻑껌뻑거리는 건지 이게 따라 다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칸막이가 있죠. 몇 월 며칠 하는 거하고 항목, 수입, 지출하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세로 줄이 들어있는데 그 세로 줄 아무데나 가서요 눌러가지고 쭉 당겨 보세요. 당기면 이렇게 조절이 돼요. 주의하실 점, 얘가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은요 개마운트 이렇게 줄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보기 싫으니까 꼭 검은 거 이렇게 블럭 잡혀 있는 거를 해제한 상태에서 너비를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8 며칠 하는 거는 뭐 좁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얘가 또 문제예요. 너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칸 빼놓고 나머지들을 블럭 잡아 보세요. 첫 칸을 제외한 나머지 쭉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아까 그 표 메뉴에 가보면 요거 있어요. 너비를 갖게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너비를 갖게 하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어딘지? 아까 셀 나누기, 셀 합치기 그 옆에 보시면 가로처럼 돼 있고 세로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너비를 갖게 그러면 너비가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사이에는 두 칸 블럭 잡아보세요. 사이에는 두 칸 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숫자들이 안 이뻐요. 300만원 50만원 하고 썼으면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컴마가 찍히면 좋겠다 이거죠. 이렇게 컴마가 찍히면 좋겠다 이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 검은 데다가 오른쪽 버튼, 검은 데다. 그럼 저기 천 단위마다 구분 쉼표라고 보일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천 단위 구분 쉼표에 가서 자리점을 넣어라 그러면 알아서 천 단위마다 구분 쉼표 넣기 그러면 다 천 단위마다 숫자에 이렇게 컴마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정렬이 좋겠죠?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하면 좋아요. 여기는 뭐였어요? 아까 여기 옆에는 지출 옆에 이제 비고라고 쓰는 거죠. 비고. 뭐 비고 내용은 이제 이따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여기 6월달 여기 첫 줄 중간에 7월달도 껴 있잖아요. 얘가 참 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블럭을 잡아서 합하기 하면 되겠죠. 셀 합치기.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7월달도 쭉 블럭 잡아서 셀 합치기 가운데 정렬. 며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쪽에는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이 글자도 어떻게 가운데 정렬. 이거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 가운데 정렬 맞고 뭐가 누락됐네요. 제가 입력하다 보니까 여기 며칠, 항목, 수입, 지출, 비고라는 항목이 7월달엔 없네. 어떻게 입력하다 보니까 저는요. 우리 책에는 있죠. 7월 밑에 항목, 수입, 지출, 비고라는欄이 있어야 되는데 6월달 밑에는 있는데 제가 7월달 밑에 못 넣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6월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셀이 5개가 있었는데 5개 셀을 합해 버렸고요. 7월달 것도 합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며칠입니다 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가 없잖아요. 여기 합계를 안 해. 여기는 대각선을 그어놨어요. 우리 책에 보면 88쪽을 보시면은 대각선을 그어놨어요. 이거는 뭐 나중 문제니까 꾸미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합계가 없죠. 합계가 없죠. 그렇죠. 합계 한번 계산해 봐야죠. 자, 수입란이 여기까지가 수입인데 여기서 합계를 내는 거고, 지출이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합계를 낼 거고, 그 다음에 7월달 것도 합계를 낼 거고, 그렇게 내볼 거예요. 자, 수입란의 금액을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합계까지. 수입란의 지출 내역, 수입란과 지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밑에 합계까지, 비어있는 것까지.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요, 무슨 메뉴가 있나요? 여기에 합해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 안에 여기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는 게 여기 있었네요. 아까 이렇게 누르면 빼고 넣고 하는 건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계산식 들어가는 거 있네요. 그렇죠? 저 끄트머리에 거기 블록 합계라고 있어요? 블록 합계. 블록 합계라는 말, 블록 여기 계산기처럼 생긴 그림, 블록 합계라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답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자, 이게 요것들의 블럭의 합계를 여기다 넣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블럭의 합을 여기 넣으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다가 합계를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비호까지 잡으시면 비고란의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에 가로 합계가 들어가고요. 제일 아래쪽엔 세로 합계가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블럭을 잡아서 합계를 눌러주면 착 들어가죠. 그렇죠. 비고란은 뭐 우리 93쪽, 92쪽에 보시면은 뭐 6월 급여 뭐 치과 방문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다 쓰셨죠? 이 글자 밑에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을 잡아서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렇죠? 블럭 잡아서 복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월이란 글자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볼까요? 그러면 7월 밑에 들어가 하겠죠? 월세 수익금에다 놓고 하면은 위에 들어가면 되고. 붙여넣기가 있나요? 붙이기가 없네요. 자, 보세요. 오른쪽 누르고 붙이기가 해야 되는데 아까 복사는 했잖아요. 제가요. 이거를 얘를 복사는 해놨는데 여기다 놓고 붙이기를 눌러 그랬더니 붙여넣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검게 블록돼서 그래요. ESC 키라고 있죠? 키보드에 제일 왼쪽에 그거 누르면 검은 게 사라져요. 7월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고 붙여넣기가 들어가요. 붙이기가 어디다 붙이면 돼요? 위쪽에다 붙이면 돼요? 제가 아까 7월에 선택했으니까 아래쪽에 붙는 거죠? 아래쪽에 넣고 붙이기 그러면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붙이기를 했는데 하나 더 생겼네? 더 생겼잖아요. 이렇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을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딜리트. 지워지는 게 딜리트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용은 다 지울 텐데 그럼 빈줄 들어가 있는데 빈줄을 그대로 둘 거니 빈줄도 지울 거니 묻네요. 남겨라 그러면 알맹이만 지워지는 거고요. 그냥 줄도 지워라 그러면 다 통째로 지워져요. 불필요한 것까지. 예. 그래서 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또 7월달 합계 내야죠. 여기 가서 합계. 그러면 7월달 것도 먼저 정리가 됐고 위에 6월달 것도 정리가 됐고. 예. 자, 어디냐면은요. 93쪽 처음에 그 며칠 하는 날짜 부분이 너무 넓어서 좀 좁혔고요. 비고란이 없어서 우린 비고란을 새로 만들어 넣었지 않습니까?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너비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 너비를 조절하고 나서 나머지들을 너비를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어디 갔더라? 이제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아니 아까는 블록을 잡았었잖아요. 아까는 6월달이고 7월달이 어떻게 됐었어요? 다 나눠져 있었죠. 근데 얘가 이제 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록 잡으면 돼요. 보세요. 이건 돼요. 근데 블록이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중간에 7월이 껴 있잖아. 그러니까 7월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요 6월달 거 하고 7월달 거 하고 두 번 하면 되지. 이제는 아까는 6월 7월달을 쪼개지 않았을 합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너비를 같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6월달 7월달이라는 그 줄이 병합이 돼 버렸잖아요. 셀이 병합이 돼 있는 바람에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 따로 하고 뭐 이런 수밖에 없겠죠. 두 번에 나눠서.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너비를 같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너비가 다를 때 블록 잡아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너비를 갖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잠깐만. 이렇게 블록 잡아서 너비를 갖게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 위에 있는 거 눌렀죠? 눌렀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그러니까 요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나 또는 뭐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명령을 거는 거나. 근데 여기 보면 H가 있고 W가 있죠? H가 있고 W가 있잖아요. H는 뭐예요? 하이트, 높이. W는 width, 너비. 그러니까 만약에 너비가 이렇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W 보세요. 이게 너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요거 누르고 오른쪽 눌러서 뭐 너비를 갖게 하는데 여기 W가 있지 않습니까? W. 그러니까는 그냥 W 누르면 돼요. 자, 보세요. 얘 너비 다르고 쟤 너비 다르고 다 엉망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눌러서 너비를 갖게. 이거를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걸 눌러본단 말이야. 근데 W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W를 계속 외울 수는 없거든. 저도 잘 안 외워요. 그런데 메뉴판에서 클릭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가 제일 쉬운 방법이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누르세요 라고 하면 웬만한 기능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던 뭐 여기다 색깔을 넣어주던 꾸미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 W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W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래놓고 이쪽에 또 너비를 조절할 일이 있으면 아 W였지? 그럼 W 누르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외워나가는 거지 이 많은 메뉴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합계 구하는 것도 여기 있었죠. 여기 합계 구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합계 구하는 거 있는데 합계 구하는 명령이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S예요. S는 썸이거든. 평균은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에버레이지 A고요. A. 그리고 곱은 컨트롤 쉬프트 프로덕트 P. 그러니까 sum, average, product의 줄임말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합계를 여기도 한번 구해야 되고 저기도 구해야 되고 구할 때가 많으면 보세요. 여기 지금 합계를 구해야 되고 여기도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허구한 날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걸 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컨트롤 쉬프트 S라고 있네. 그러면 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S 블럭 잡아서 컨트롤 쉬프트 S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외우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매번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가서 뭐 보면 블럭 계산식에 가서 블럭 합계 매번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면 더디지.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 하나 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키보드를 이용하는 게 빨리 움직여지니까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93페이지 보시면 5번 하단 그림 보세요. 너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블럭 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열 너비를 갖게 라고 하는 걸 클릭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아래 그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설명에 이때 블럭 잡고 나서 W자 누르면 너비가 갖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흔히 말하는 팁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꼼수지 꼼수. 나쁘게 표현하면 꼼수고 좋게 표현하면 거저주는 거잖아. 거저주는 거. 팁. 근데 이게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오로지 마우스로 메뉴판을 클릭을 하지만 저는 벌써 25년 넘게 이 프로그램 썼으니까 대충 뭐가 있는지는 알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업이 가능한 거죠. 타자 치는 거야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빨리 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팁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너비를 갖게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너비를 갖게. 자, 블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도 있다고 요것도 있다고 요거. 이게 너비를 갖게 하는 거야.
이거 높이를 갖게 하는 거고. 저기 글씨가 죽어 있는데. 여기가 엔터를 치셔갖고 이렇게 줄이 높아진 거야. 이렇게 높여야 될까? 이렇게 높여야 될까?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될까? 오, 되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은데? 이걸 보면은 지금 위 거하고 아래 거하고 구분이 되겠죠? 좀. 엔터를 앞에다 놓고 엔터 치세요.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위아래가 벌어지고. 그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 책에는 지금 95페이지 중간 그림에 보시면은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키보드를 많이 강조는 하지만 저 역시도 마우스를 많이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키보드로 이제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키보드 쓰세요? 본능적으로 마우스 쓰시잖아.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예요. 이 책에는 들어갔는데 F5번 키를 한번 누르고 F5번 키 키를 한번 더 누르고 두 번 누른 거고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전체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F5번 키를 자, 이 안에서 클릭해 놓고요. F5번 키를 한 번 누르면 검게 돼요. 근데 F5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가 빨갛게 돼요. 빨갛게 된다는 거는 키보드를 움직여 보면 블럭이 돼요. 근데 F5번 키를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럼 전체가 돼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이렇게 이게 편하지. 예. 자, 그 다음에 96쪽 지금 뭐가 좀 이제 꾸며야 되냐면은요, 요 왼쪽에 보시면 칸이 보이죠? 이렇게 줄이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줄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세로줄. 이 세로줄을 없앨라 그러나 봐요. 그 다음에 사실은 6월달하고 7월달이 붙어 있지만은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면 6월달하고 7월달이 다 달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7월달에 7자 앞에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6월달하고는 나눠지죠. 나눠놓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세로줄은 없앨 거예요. 그리고 6월달도 위에 가로줄을 없앨 거고요. 7월달은요 왼쪽과 오른쪽만 없어지면은, 이렇게 세로줄이 전체가 없어지면은 6월달 동네 따로 7월달 동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블록 잡으셔야죠. 근데 표가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양이.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F5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면 다 되거든요. 그럴 땐 편해요 또. 자, 그 다음에 이 동네 가서 아무데나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및 배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및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셀의 테두리가 뭐예요? 가로 세로 줄친 거 있죠. 그거를 각 셀마다 따로따로 하겠다 이거죠. 적용 눌러주시면 요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선 없음.
어디?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제일 왼쪽. 이거는 뭐죠? 제일 오른쪽.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얘는 뭐예요? 얘. 이거는 요 세로 사이사이에 있는 세로선 있죠? 세로 사이사이마다 있는 세로선이 요거예요. 얘는 없애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뭐죠? 왜? 6월이라고 되어 있는 제일 윗줄에 있는 그 줄. 이거는 누르면 안 되죠? 네. 요것도 누르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이 가로 되어 있는 이 줄을 다 없앤다는 거니까 안 되고요. 요렇게 해놓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왼쪽 오른쪽에 세로선 사라졌죠? 6월달 위에도 사라졌죠? 7월달은 어떻게 됐어요? 6월달하고 이렇게 줄이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럭저럭 보기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표 안에다 클릭하면요, 이렇게 빨간 안내선이 보일 거예요. 빨간 안내선.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보여요. 점점 돼 있는 거.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일 텐데 표 안에 들어오면 이게 빨간 점점점점선이 보이거든요. 요거는 사용자가 줄을 가렸구나, 본래 있던 건데 안 보이게 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제가 표 밖에 나갔잖아요. 표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표 밖에 나갔는데도 빨간 점이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네,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표 밖으로 안에 있을 때는 보인다 그랬는데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도 보이잖아요. 이건 보기란 메뉴에 가면 투명선을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투명선. 투명선이라는 게 아까 표 안에 들어가면 이게 빨간 점선이 보이고 했던 게 투명선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표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표 밖에 나가 있어도 얘가 표가 선이 어떻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기라는 메뉴가 투명선을 눌러놔요. 그러면 보여요. 표 밖에 있어도 보이고. 예. 근데 투명선 보시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투명선을 뺐고요. 표 안에다 클릭하면 당연히 빨간 점선이 보여서 여긴 선이 있었는데 가린 거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책하고는 약간 좀 달리 결과가 나왔어요. 8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시 88페이지로 가보면 저 상단에 6월 위에 두 줄 거리, 빨간색 두 줄이죠? 그 다음에 7월, 그 7월이란 글자 위에도 보면 두 줄이죠? 제일 밑에도 두 줄이죠? 그러니까는 6월 덩어리하고 7월 덩어리 위아래가 빨간색 두 줄이 나오게 한 건데, 보기 싫어서 저희는 그냥 안 보이게 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합계 구하는 날이고 결과가 보이는 곳이니까 여기다 색깔을 좀 달리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놓으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한꺼번에 잡아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잡아요? 윗동네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랫동네 또 블럭 잡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할 거냐면은요, 색깔을 좀 넣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 가서 검은 데 가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 아까 선 집어넣은 것처럼 이번에는 배경을 할 거예요. 배경. 아까는 선을 그렸잖아요. 테두리 선을 뭐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이번엔 배경에 가서 색깔을 만약에 내가 이 안에다가 뭐 루비색, 붉은색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들어가죠? 루비색 들어가잖아요.
만약 검은색을 넣어주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6월달에 합계, 7월달에 합계가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검정 바탕에 흰 글씨지 않습니까? 네, 블럭 잡아서 아까 각 셀마다 적용하는 거 있었죠? 셀 테두리 배경에 가서 면색을 검정으로 하세요. 면색이 검정이에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가가가가가 보면 글자 색깔이 있어요. 여기 가서 흰색. 그러면 검정 바탕 흰 글씨 나올 거예요. 책에서는 약간 뭐 보라색 계열로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처리해놨는데 오히려 이게 나을 수 있죠. 검정 바탕 흰 글씨.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볼게요. 아래 한글이 발전이 되면서 재미난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편리한 기능이. 그런 기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지금 6월달에 내역이 보이고 7월달 내역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위쪽과 아래쪽을 두 줄로 넣고 싶은 거예요. 두 줄. 그러면은 블럭을 어디에서부터 잡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블럭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란하고 전혀 상관없죠. 이 항목란하고 위에. 그러니까 요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이 블럭에 제일 윗줄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해는 못 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블럭을 잘 잡아야 돼. 필요한 블럭을. 이렇게 블럭 잡으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윗줄과 아랫줄 빼고 중간에 있는 줄, 이렇게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의 윗줄과 아랫줄.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및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 가면은, 자, 배경 대각선이 있어요. 테두리도 있고요. 이때 두 줄을 선택해서 위쪽, 아래쪽. 모두나 바깥쪽, 안쪽은 건들 게 아니라 제일 윗줄, 위쪽. 아래쪽, 블럭의 아래쪽. 두 줄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두 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정하면 두 줄로 변해 있는 게 확인할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는 블럭을 잡을 때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가서 각 셀마다 적용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한꺼번에 들어갔죠? 여기서 한꺼번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명령어가 있어요. L. 블럭을 잡고 L 누르면 테두리 선 라인이에요. 라인. 그 다음에 블럭을 잡고 C 누르면 배경으로 바로 가요. 그럼 뭐 L 눌러서 배경 가도 되고요. 대각선은 명령어가 없어요. 대각선을 가야 되는데 직접 가는 명령어는 없어요. 아쉽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L. 그러면 선이 나오죠. 그때 테두리 대각선 가면 되고. L 해갖고 테두리선 나오면 배경 눌러도 되고. 우리 자격증 시험에는 오른쪽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가서 각 셀마다 적용 가라는 말이 자격증 체계에 안 나와요. 그렇게 시험 봤다가는 느려. 그래서 L 누르세요 그러거든. L 또는 C 누르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찬진 씨가 처음에 아래 한글을 개발할 때는 표 기능이 없었어요. 표가 없어갖고 참 애를 먹었어요. 표를 못 그리니까 그냥 빼기 표시를 눌러요. 빼기.
빼기를 쭉 누르면 줄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문자 L자를 누르면 이렇게 작대기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막 그렸었어요. 그러다가 아리안글 2.0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표 기능이 들어가는데 표가 어렵더라고. 편리한 건 좋은데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빨리 작업해야 돼. 마우스가 없던 시절에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L하고 C. 근데 대각선 기능은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기능이 없었던 거라. 그러다가 C다 L이다 하는 명령어를 빼버렸어요. 화면에 안 보여줘. 그리고 대각선이 하나 추가된 거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L 누르고 C 누르는 거예요. 메뉴판 어디 가도 없어요. L이나 C는. 예. C는 뭐라고요? C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무슨 명령이 있잖아요. C나 L 같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표 안의 메뉴 중에서 C나 L이다 하는 명령이 없는데, 여기 보면 셀 테두리 및 배경에 가서 각 셀마다 적용한다 라고 할 때 테두리 명령을 누르는 게 이게 뭐다? 이게 L 라인 줄치는 거. 배경은 셀에 대한 색깔 꾸미는 거잖아요. 이게 C L이고 여기 C고. 예. 근데 대각선은 차후에 만들어지면서 명령어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예. 알아서 써라 이거죠. 알아서 써라. 자, 지금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를 두 줄로 만들어서 위아래를 넣었더니 아까하고 달리 보세요. 여기가 두 줄이 됐잖아요. 그렇죠? 두 줄이 되면서 그럭저럭 보기 좋아졌어요.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약간 색깔을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블럭 잡아서 C 색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색상에 들어가서 할 거냐? 아까 색상에 들어가서 검정거 했었잖아요. 색깔 가지 말고 그라데이션 가보자 이거지.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은 뭐예요? 색깔이 점차 변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흰색에서 검정색 변하는 건 흉하니까 흰색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루비색으로 변하게끔 해라. 이때 수평으로 변해라. 수직으로 변할 거냐? 보세요. 수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할 거냐? 아니면 얘를 수평으로 변할 거냐? 수평은 어떻게 돼? 색깔이 위에서 아래로 변하는 게 수평이잖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칸을 블럭 잡아서 색깔을 넣어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땐 수직을 넣어줘야 돼요. 이걸 수평을 넣어주면요, 보세요. 색깔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직을 넣어주면 색깔이 한꺼번에 가거든. 근데 가로는 반대로 수평을 넣어줘야 예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색깔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7월달은 이런 색, 뭐 예를 들어서 8월달은 저런 색. 자, 6월달은 이렇게 붉은 계열이 들어갔고요. 7월달은 녹색 계열이 들어갔어요. 색깔을 꾸미는 방법이 좀 나아진 거죠. 책은 102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적용에 들어가면 선 모양, 셀 모양 이런 것들이 명령이 이제 L이다, C다 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셨다가 바로 누르시면 편하게 갈 수 있죠. 저처럼 색깔을 이렇게 한번 꾸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6월, 7월이란 글자는 어떨까요? 6월이란 7월, 6월이란 글자하고 이 7월이란 글자는 글자가 좀 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조금 크게 해볼게요. 좀 크게 했더니 어떤가 보세요. 그 제목 글자가 조금 커졌네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드시기 전에는 종이에다가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디자인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로 막 작업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모양을 내려고 그랬지? 헷갈려요. 근데 사장님한테 보고하던 양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이번에 그 개모임에서 이번에 누구 뭐 회장, 부회장, 총무가 뭐 찬조금도 내고 회비들 모아가지고 우리 어디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럼 수익이 발생한 거하고 뭐 지출 발생한 거를 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서 제출해 줘야 되잖아요, 회계가. 그러면 수익 200만원, 지출 180만원, 잔금 20만원 끝 이러면 야 무슨 수익이 발생했고 지출하는데 뭐가 들어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나열해 줘야죠. 출발할 때 기차비로 얼마 냈고 버스비로 얼마 냈고 가서 밥 먹는데 얼마 냈고 뭐하고 얼마 냈고 영수증 붙여가지고 착착착 해갖고 이제 보여주면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 듣는 거죠. 그럴 때 종이에다 한번 그려보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 볼까? 이걸 가로로 인쇄해 볼까? 세로로 인쇄해 볼까?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양이 많으면 세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세로로 만들고. 그게 뭐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지. 개모임 하는 건데. 근데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함부로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지정한 규정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종이에다가 먼저 그려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몇 칸이 들어오겠구나, 몇 줄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지. 처음부터 우리 아까 연습하던 대로 뭐 5줄에 5칸, 뭐 4칸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 없으면 빼고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우린 연습하려고 넣고 빼고 하는 걸 했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뭐 우왕좌왕하면 일 못해요. 그래갖고 처음엔 종이에다 그려서 그린 거를 디자인 기반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항상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거 시간표 만드는 거 무척 어려워요. 네. 이거는 직원들이 이거를 인쇄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인쇄가 돼요. 우리가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출석부에 들어가서 출석부 인쇄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착 찍혀 나와요. 이걸 또 엑셀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아래 한글이 아니라 엑셀로. 그럼 엑셀에 가서 얘를 또 글자 크기도 좀 조정하거나 이건 가능하겠지. 근데 뭐 출석부인데 뭐 예쁘게 꾸밀 일이 있나? 그냥 알아서 인쇄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구멍 뚫어서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한번 그려볼까? 이러면 애먹는 거죠. 굉장히 애먹어요. 요거는 뭐냐면 휴보강 신청서예요. 제가 오늘 안 쓰고 광복절, 다음 주는 광복절이니까 쉬잖아요. 그 다음 주에 이걸 쓸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광복절 한번 쉬잖아요.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라서 2번 쉬잖아요. 2번 쉬면 한번 보강을 해야 돼요. 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써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다 표죠. 다 보세요. 신청서도 표고 동의서도 표고 다 표예요. 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다 표야, 다 표. 예. 그러면 제가 출석부를 한번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메모장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앞에 번호가 들어가요, 번호. 그 다음에 성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들어가는데, 날짜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07월 11일, 07월 18, 07월 25,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나갈 거냐면은, 09월 26일까지. 쭉 옆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몇 번까지 갈 거냐면은 15번까지 갈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이름이 들어가겠죠? 뭐 홍길동 씨도 들어가고 일지매 씨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제가 이제 했지만 사실은 요게 칸이에요. 다 한 칸 한 칸이고 한 줄 한 줄씩이니까.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몇 줄을 만들 거냐면요. 전체 다 몇 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16줄이 필요하죠. 요게 15줄이고 15번까지 들어가야 되고 칸 제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칸은 몇 칸을 만들 거냐면요. 25칸을 만들 거예요. 뭔 칸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로로 해야 되겠네. 예, 가로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로로 만들면 25칸이 안 나와요. 근데 왜 25칸이냐면은 우린 12번 수업하잖아요. 근데 어느 팀은 24번 수업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24번 수업하는 팀은 24칸에다가 앞에 번호, 이름, 저 뒤에 비고란 칸 끼면은 27칸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3번 수업하는 사람은 3번 수업하는 팀은 기본이 36칸이거든요. 그럼 36에 또 3개가 더 들어가니까 39칸이 되겠죠. 그 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안 쓰는 날은 지울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25칸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글 2007에 가서요. 이건 없애고요. 요거는 그냥 두시고요. 파일에 가서 세문서, 파일에 가서 세문서 누르면 종이가 바뀔 거예요. 2000. 여기 파일에 가서 일단 가로로 해야 되겠네. 예, 세문서를 누르면 종이가 흰 종이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가로 용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로 용지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쪼개 가문 있을래나 쪼개 가문 있다. 여기 가로. 그럼 가로가 됐네. 아까는 세로였는데 가로야. 쪼개 파일에 가서 세문서 누르면 종이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를 쪽이라는 메뉴에 가서 세로 용지인지 가로 용지를 지정하셔야 돼. 그럼 여기 눈금자가 달라져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100%로 하지 마시고요. 폭맞춤 하세요. 폭맞춤. 복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저 끝머리에 100% 하지 마시고, 예, 여기 폭맞춤이라고 있잖아요. 폭맞춤을 누르면 알아서 너비에 맞춰서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로? 가로 메뉴로 바꿔야 돼. 가로 메뉴.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그럼 우리 제목 쓸게요. 새벽 컴퓨터 교실 출석부라는 제목을 하나 쓰고, 새벽 컴퓨터 교실 출석부라는 제목을 하나 쓰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입력에 가서 표 만들어야죠? 예. 줄수는 아까 몇 줄이라고요? 16줄에 25칸. 예. 16줄에 25칸 만들 거예요. 이때 글자처럼 취급할까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말이 밑에 있죠? 이거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하면서 설명 드릴게요. 표가 어디로 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뭐 제일 왼쪽에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와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곳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16줄 25칸 만들어서 만들기 하시면 돼요. 그럼 표가
짠하니 만들어져요. 그럼 제일 앞에는 뭐라고 쓴다고요? 번호. 옆에는 뭐 성명. 그 날짜 써야 되죠. 날짜. 7월 11일 쓸 거라고. 07에 10일 07에 10일 07에 18. 근데 글자가 어때요 지금? 아이 큰 문제네. 마지막엔 비고인데 여긴 비고라고 쓰면 되는데 아 글자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기도 번호가 1, 2, 3, 4 매겨줘야죠. 매겨줘야 되는데 제가 1, 2만 썼어요. 여기도 날짜를 2개만 썼어요. 2개 날짜를 요렇게 썼다고. 제가 요렇게 보면 07/11이라고 쓰는 거예요. 07월 11일 07월 18일 2개만 써보는 거예요. 다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번호도 1, 2, 3, 4에서 15번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성명란에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되고 뭐 갑돌이 쓰면 되는데 번호를 자동으로 매기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자, 날짜는 뭐 글자가 세 줄로 변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써보세요. 일단은요. 자, 여기 번호 1번, 2번 두 개는 써놓으세요. 예.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제 104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숫자, 날짜, 요일 이걸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렇게 앞에 번호 있죠. 1번, 2번 썼어요. 1, 2 쓰고 그거를 블럭을 잡으세요. 통째로 다. 그리고 A 눌러보세요. 그 1, 2, 그 다음에 블럭을 잡아서 저 마지막까지 블럭 잡았잖아요. 그럼 1과 2 다음이니까 3이겠죠? 네. 만약 1, 3 썼으면 어떻게 돼? 5, 7, 9 이렇게 나가야 돼. 요거는 뭐예요? 요거. 아, 큰 문제가 생겼네. 이게 지금 0711, 0718이라고 써 있는데, 아, 이게 블럭 잡아서 쭉 훑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날짜가 증가가 돼, 증가가 안 돼. 숫자만 증가. 이게 만약에, 711, 718이라고 썼어. 711, 718이라고 쓰고 나서 블럭 잡고 나서 A 누르면 숫자가 증가돼요. 슬롯이 들어가서.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7월 39일도 나오고 7월 46일도 나오고 7월 그렇죠? 아 이게 0. 그러니까는 이게 자동 채우기 하려니까 자동 채우기 1, 2, 3, 4는 되는데 날짜가 문제라 이게 날짜가. 일일이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엑셀에서는 날짜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자동으로 날짜와 날짜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1주씩 차이가 나잖아요. 7씩 착착착 증가되고 7월 25일 다음에 7을 더하는 게 아니라 7을 더하면 이제 뭐 30 며칠 되잖아요. 그럼 다 자동으로 8월 1일 하고 넘어간다고 엑셀에서는. 잠깐만 보여드리면 우리 엑셀에서는 여기가 이제 7월 11일이잖아요. 그럼 7월 18일이었고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요거 얘를 쭉 증가시키면 알아서 이렇게 늘어나요. 되게 편해. 근데 엑셀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아래 한글에서는 고기 안 먹는 걸 봐서는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근데 바꾸기 전에 여기 성명란 있죠, 성명란. 번호란을 좀 좁혀주시고 성명란도 좀 더 해볼까? 성명란을. 근데 문제는 성명란을 좀 많이 넓히려고 봤더니 옆에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 칸이 좁아가지고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날짜 칸을 일일이 줄이셔야 돼. 이렇게 줄이셔야 돼. 줄이고 옆으로 펼쳐 놓으세요. 이렇게 펼쳐 놓으셔야 갖고 성명란을 확보시켜야 돼. 성명란을 확보시켜야 돼. 만약에 이 너비가 아까 우리는 12번 수업하는 거니까 총 15개만 잡아도 그러면 건관이 확보가 되는데 우리 수업이 12번 수업할지 24번 수업할지 36번 수업할지 몰라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명란 옆에 날짜 확보하기가 칸 확보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일단은 성명란을 최대한 좀 넓혀보려고 애를 써본 거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날짜 칸이 이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또 비고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더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아까 W 있었죠? W. 네. 알아서 너비가 착 맞춰지죠. W. 또 한 가지. 번호라는 글자를 썼는데 성명 쓴 글자에 어차피 공간이 좀 너비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번호라는 글자는 두 글자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성명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성명 왼쪽에 공백이 좀 있잖아요. 예. 얘를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벽에 딱 붙지 않고 살짝 떨어지거든요. 아, 이것도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전체를 블럭 잡아보세요. 전체 잡을 때는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표 안에다 클릭해놓고 F5번 키를 3번 누르면 전체가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하면 되고, 앞에 번호란 글자서부터 옆으로 쭉 블럭 잡으면 드래그하면 지금 딱 블럭이 되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저기에 표셀 속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P 누르셔도 돼요. 근데 P 누른다는 게 외워지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는 그냥 표셀 속성 하시면 돼. 여기 한번 뭐 글자처럼 취급이 아닌 거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 여백 캡션, 표. 글자처럼 체크해요. 아, 예, 그 체크하시고요. 네. 여백 캡션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거는 바깥 여백을 만들 때 쓰는 바깥 여백. 바깥 여백은 뭐예요? 지금 여기 새벽 컴퓨터 교실 출석부라는 글자하고 표가 있는데 그 글자하고 아래 표하고 사이에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이죠, 위쪽을 제가 늘려주잖아요. 이렇게 5mm 하고 늘려주고 설정 누르면 떨어져. 위에 있는 글자하고 이 표하고의 간격을 위쪽을, 아래쪽은 뭐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만 위쪽이 이렇게 좀 아까는 1mm였잖아요. 1mm니까 간격이 공간이 별로 없는데 얘를 한 3mm 정도만 줘도 떨어지죠, 이렇게. 예. 네, 표 가보세요, 표. 표에 가시면 안여백이라고 보이죠, 안여백. 표의 셀에 안여백. 여백 캡션에 가면 방여백이 보이고요, 바깥 여백이 보이고, 표에 가보면 안여백이라고 나와요, 안여백. 안여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표 안에 있는 글자들과
줄친 거. 가로, 세로 줄친 거 있죠? 그 사이의 여백인데, 왼쪽을 0으로 주고요. 오른쪽도 0으로 줘보세요. 위아래는 내비두시고. 위아래는 내버려 두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0mm로 주면은, 좌우에 줄친 거 있잖아요. 줄그리는 거랑 딱 붙을 거라 설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번호란 글자가 딱 들어갔죠? 자, 이제 가운데 정렬 다 해놓고요. 다 가운데 정렬 할 건데 문제가 여기에요. 여기. 얘가 문제라. 얘가. 안 맞아. 그렇죠? 안 맞죠. 어떻게 하면 이 글자가 다 들어갈까요? 지금 글씨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요렇게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를 한 글자 작게 했더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자, 보세요. 얘를 제가 인쇄하려고 가보면요.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어때요? 자, 이 실제 출석부 보여드릴게요. 얘는 여백이 어떤가 보세요. 좌우 여백이. 이 여백이 어떤가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딱 붙었죠? 2cm? 근데 우리는 지금 좌우 여백이 어때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띄고 꼬리 띄니까 몸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아까 그 쪽에 가서 쪽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면 쪽 여백이라고 있거든. 쪽 여백. 이거를 좁게 두 번째 있다. 좁게 두 번째. 아니면 아예 좁게. 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좁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눌러보실래요? 그럼 보세요. 이만큼 여백이 생겼어. 이만큼. 많이 생겼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넓어진 거니까 보세요. 이제 여백이 없는 거예요. 왼쪽 여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늘려줘야 되죠. 이만큼을. 그럼 표 안에를 클릭하지 마시고 표 마지막 줄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테두리 거기다 클릭하시면 표가 선택이 됩니다. 요럴 때 요렇게 네모난 점선이 생기면서 화살표가 생길 때 클릭하시면은요 표 자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때 제일 끄트머리 거 있죠? 얘를 이렇게 늘리세요. 그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예, 여백이 아까는 좌우 여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띄고 꼬리 띄었더니 몸통이 없었는데 이제는 머리 꼬리를 조금만 자르겠다 이거지. 좌우 여백을. 그러니까 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넓어진 거죠. 그 밑에 한 30명, 한 20명 더 들어가겠는데 출석부상에? 그 다음에 여기 날짜는 몇 월 며칠은 내가 쓰면 되는 거죠. 뭐 그거야. 아까 자동 채우기가 안 되니까 방법은 없죠. 일일이 쓰는 수밖에 없지. 앞에 있는 번호 매기는 것만 해도 편해졌잖아요. 만약 여기다가 홍길동 1 써놓고 나서 여기 홍길동 1이라고 써놓고 나서 밑에는 홍길동 2 그리고 나서 블럭 잡고 A 누르면요 홍길동이 15명 나왔네. 홍길동 15 이렇게 연습삼아서 써보는 거지. 이제 실제 이름은 써보면 되는 거지 나중에 가서. 자, 출석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글자는 가운데 정렬해서 조금 크게 해주면 모양새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백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알맹이만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이제 프린터로 인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꽂으면 되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04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를 해봤냐면은 번호 매기는 연습도 해봤고요. 105페이지 보면은
시간표 만들 때 월화수목 금토일 들어가죠.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를 만드는데 칸이 8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월, 여기는 화 이렇게 쓰겠죠? 화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블록 잡아서 잠깐만요. 이거를 다시 새로 하나 만들게요. 제가요. 여기다가 이제 표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월, 여기다가 화라고 쓰고 쭉 블록 잡고 A 누르면 알아서 요일이 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1교시, 여기 2교시 이렇게 들어가겠죠? 쭉 블록 잡고 나서 A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겠지. 네? A를 안 누르고 하려면 어떤 A를 안 누르고 하는 거는요, 블록을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버튼을 웬만한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 채우기 명령이 A예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자동 채우기라는 거 있잖아요. 자동 채우기. 자동으로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난 자동 채우기 하지 말고 여기다가 뭔가를 넣고 싶어. 이만큼 뭘 넣고 싶어.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 가면 채우기 내용을 보는 게 있어. 채우기 내용. 그것이 뭐냐면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싶어. 썬데이, 먼데이 넣고 싶어.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집어넣었죠? 제가 블록을. 자, 이만큼 블록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 내용. 여기다가 태종, 태세, 문단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블록 잡아서 이번엔 이거 해볼까요? 입춘, 우수, 경칩. 알아서 칸이 모자라니까 뭐 거기 가서 끝나버리지 뭐. 24절기인데 제가 블록을 몇 개를 잡았어요? 21개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설 다음에 나오는 3개는 아직 못한 거지 뭐. 그러니까는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블록 잡고 나서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걸 써주면 어떻게 돼요? 순종까지 끝나고 나서 27분 임금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나머지도 채워지겠지. 예. 이런 식으로 자동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아래한글이나 2개를 써요. 2개를 쓰고 블럭을 잡고 하면은 월, 화 다음에는 수목금일 것이고 1교시, 2교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 4교시 이렇게 가겠죠. 만약 얘가 3교시 같으면 어떻게 돼? 일서모축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런 기능이 엑셀이 한글 2007에는 숫자만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는 게 2010, 2014 가면서 늘어났어요. 이거를 이용해주면 좀 빨리 작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조선의 임금 27번을 써야 되는데 태종, 태세, 문단, 뭐 모르겠네. 그러면 또 역사책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착 들어가니까 되게 편하게 작업이 되고 24절기 이거 모르잖아요. 보통 저도 다 몰라요. 오늘이 입추라고요? 오늘이 입추예요? 아니면 오늘인가? 그렇죠. 입추인데 더워 죽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춥다 그러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참 편하더라 하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볼 거예요. 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할 겁니다.